근데 대박인 거. 이게 그 오늘의 집에 이렇게 비슷한 디자인이 팔거든요. 네. 3만 원 후반 정도 돼요. 근데 지금 이거 10위안이에요. 심지어 이거는 도매가도 아니에요. 这个批发会单价多少? 7.5위안이 돼요. 1,500원? 그러니까 이래서 진짜 중국의 제품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저는 두 제품으로 시작을 할 거고 29cm나 오늘의 집이나 현대백화점이나 오프라인 유통샵에 이제 입점을 하면서 매출을 이제 1억까지 늘리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1억 난다고 하면은 대표님 순수익이 아까 말씀했던 뭐 한 30-40%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보수적으로 30-40%를 잡았고 50%까지도 가능합니다. 광고비랑 물류비, 원가 싹 다 빼고. 대표님 약간 자신감이 있으시네요. 굉장히 있죠. 얼마나 사람들이 이거를 할 줄 모르는지 알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제품을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브랜딩을 해서 판매하고 있는 이커머스 이제 5년차 지호라고 합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제가 이번에 브랜드를 하나 더 내려고 하는데 중국에 그래서 제품을 보러 왔어요. 보자기 시장, 도매 시장에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매 시장이 2층에 있어서 올라가 보려고요. 브랜드 하신다고 하셨는데 대표님은 브랜드를 몇 개 정도 가고 계세요? 저는 지금 브랜드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인테리어 오브제를 파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자사몰과 오늘의 집에서 제품을 팔고 있어요. 그런 거는 매출이라든지 그런 수익 같은 게 어떻게 돼요? 지금 평균 매출은 4-5천 정도 나고 있고 행사나 이런 것들을 하면은 8천에서 1억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순익률은 40% 정도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브랜드로 팔다 보니까 비싸게 팔 수가 있어서 순익률이 꽤나 좋은 편입니다. 그럼 브랜드라고 하면 어떤 게 브랜드라고 할 수 있죠? 브랜드라는 건 사람들이 선물하고 싶은 그런 제품들을 보통 브랜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좀 비싸게 주고 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제품들을 감성을 넣어서 만드는 게 브랜드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어떤 걸 하시려고 여기 오시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계속 브랜드 시장을 보다 보니까 테이블웨어 이쪽이 굉장히 틈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식기, 그릇, 컵 이쪽으로 한번 브랜드를 내보려고 왔습니다. 그럼 여기 직접 공장까지 와가지고 한번 보시러. 맞아요. 사실은 한국에서도 이 머그컵이나 그릇은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원가율이 한 30에서 35% 정도 나오거든요. 한국에서 제작할 경우. 근데 중국으로 오면은 10%, 15%까지 떨어질 수가 있어서 그래서 바로 중국으로 그냥 날라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경우 이 제품을 만들고 싶어서 공장에 갔다고 쳐요. 그러면 거기서는 금형을 만들고 틀을 만들어서 금형에 대한 비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중국은 워낙 종류도 많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금형이 많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골라서 우리의 OEM을 넣어서 브랜딩화해서 그렇게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원가적인 방면 그리고 선택지의 방면에 있어서 훨씬 더 빠르고 쉽게 선택할 수 있고 이익적으로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중국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你好，批发店就这里吗？ 1楼啊，你要是1楼吗？还是餐厅用的？ 이런 거 만드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약간 어떻게 파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대표님은 어떻게 판매를 하세요? 이렇게 만들어서 뭐 광고를 돌린다라든지. 브랜드로서 제품을 파는 방식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나의 자사 사이트로 고객을 데려오는 것과 그리고 흔히 아는 29cm, 오늘의 집, 무신사, 카카오톡 선물하기 이런 데 제품을 입점시켜서 거기서 브랜드로서 판매하는 거 이 두 가지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두 가지 방식대로 파는 게 어떻게 보면 초보자 입장에서는 네이버 쿠팡보다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사실 이 자사몰과 버티컬에서 29cm, 오늘의 집 같은 데서 판매하는 게 굉장히 쉬운 이유가 한 번만 세팅해 놓으면 특히 오늘의 집 29cm 같은 경우는 광고비 없이도 계속 창의 노출로 유지를 하면서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로직 같은 거를 공부할 필요도 없고요. 버티컬에서 매출이 광고비 없이 그냥 기본으로 2-3천 정도가 나고 그거 2-3천을 내기 위해서 난 뭘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MD들이 이번 행사 혹시 참여해 주실 수 있어요? 뭐 오세페라고 오늘의 집에서 하는 행사가 있거든요. 연애 몇 번? 그런 거 혹시 참여 가능하신가요? 이러면 그냥 대답만 해주면 돼요.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이것만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며칠 뒤에 보면은 알아서 매출이 나 있는 거예요. 말씀 들어보니까 약간 브랜드는 진입 장벽이 조금 있지만 한번 안정적이게 진입하게 되면 그 이후로는 좀 되게 쉽게 갈 수 맞아요. 있는 맞아요. 느낌이 드네요. 진짜 브랜드를 하고 나면 다들 그래요. 와, 진짜 브랜드가 할 게 없다. 그러니까 시간이 안 들어요. 왜냐면 브랜드가 아닌 상태에서 팔려면은 계속 가격 경쟁을 하면서 계속 로직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광고도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CPC 단가 같은 것도 계속 파악을 해야 되고. 근데
브랜드로 하게 될 경우에는 그냥 내가 이 브랜드가 감성이 좋나? 깔이 잘 나왔나? 그리고 지금 뭐 상의에 잘 있나? MD랑 내가 잘 소통을 하고 있나? 이 정도만 신경을 쓰면 돼서 사실은 더 비싸게 파는데 일은 더 적다고 봐야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왜 이 브랜드를 안 하고 쿠팡이랑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뭐 이런 것만 하는 걸까요? 그게 사실 제가 이커머스 5년 차다 보니까 네이버로도 강연히 해봤고 그로스도 해봤고 뭐 위너도 해봤고 다 해봤습니다. 저도 사실은 똑같은 입장이었거든요. 브랜드가 그냥 너무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브랜드?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저런 감성을 낼 수 있을까? 아, 난 비싸게 팔면은 다른 경쟁자들 못 이길 것 같은데 그런 심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마음의 장벽.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판매를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점. 검색을 해도 잘 나오지 않고 브랜드로 판매하는 거에 대한 정보들은 굉장히 희소 가치가 있고 시중에 공개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브랜드를 시작을 많이 못하고 계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브랜드는 어떻게 보면 좀 종합 예술 같아요. 왜냐면 그냥 단순하게 노출시켜서 판매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되게 다양하게 브랜드 이제 감도부터 뭐 제품 기획부터 상세 페이지, 자사몰 뭔가 다양하게 신경 써야 될 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방대한 양이라기보다는 그냥 자잘자잘하게 조금씩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되게 리스트가 꽤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몇 가지만 알게 되면 내가 쿠팡에서 1, 2만 원에 팔 거 브랜드로 4, 5만 원에 팔 수 있으니까 사실 이 흐름만 알면 되는 건데 그 흐름을 모른다고 막 두세 배 적게 팔고 마진율 10%에 팔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게 너무 손해죠. 제가 봤을 때 싸게 팔고 일은 더 많고 제가 다 해봤기 때문에 네이버 쿠팡이 저한테는 너무 힘든 시장이었습니다. 这是批发价吗?但是如果你要的多可以便宜。 이게 지금 그 단가가 18위안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물량을 좀 더 가져가면은 13위안까지 내려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3,800원인데 1,000원 저렴하게 해서 2,800원에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를 맞춤 제작도 가능한가요? 만약에 여기 내 로고를 박는다라든지 그림을 조금 바꾼다라든지 이런 것도 되나요? 그쵸, 충분히 가능하고 저도 아직은 도자기 이 식기에 대한 이해도를 더 갖추기 위해서 지금 오늘 여기 시장에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로 물어볼게요. 这个要定制的话如果是这图案 물어봤는데 이거를 만약에 도안을 변경하는 거, 색깔 변경하는 거 다 가능하고 방금 전에 500개 정도는 돼야지 주문 제작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첫 주문이니까 한 300개, 200개 안 되냐라고 했는데 300개 가능하다고 얘기해줬고요. 그래서 뭐 단가가 좀 차이가 날까요? 왜냐면 방금 13위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저렴해질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거 주문 제작이니까 13위안에는 안 되고 15위안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게 그러면 3,000원에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정도 머그컵이 좀 브랜딩화 하면은 3만원 후반, 4만원 후반까지 판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원가율이 정말 상당히 좋은 편인 거죠. 그러면은 10분의 1 가격으로 들여올 수 있는 거네요. 나만의 상품이다. 그쵸. 원가가 3,000원이고 이게 300개부터 주문 제작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90만원에 브랜드를 시작해볼 수 있는 거죠. 생각보다 저렴하네요. 주문 제작이.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나만의 제품을 만드는 건 너무 어려울 거야. 공장이 안 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왜냐면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봐봐요. 이렇게 보면은 바로바로 단가가 나오잖아요. 바로바로 어떤 컬러로 하면은 그 정도는 금액이 나온다. 이런 게 공장이랑 소통하면 그냥 나오거든요. 우리가 90만 원에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지금 현장에서 두 마디로도 충분히 알게 됐죠. 그렇게 쉽습니다. 나만의 제품을 만드는 게. 브랜드라는 게 패키지라든지 상자라든지 기타 필요한 것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거는 비용이 좀 괜찮아요? 박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제품을 한다고 볼게요. 그럼 이 제품에 박스가 있어야지만 브랜드로 보일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는 공장한테 요청할 수 있어요. 공장한테 나 이거 그 박스 그 커스터마이징 하고 싶어. 너네 이거 같이 해줄 수 있어? 라고 하면 어떤 공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300개를 주문했다. 그럼 그 300개에 맞춰서 그냥 박스를 커스터마이징 같이 해주는 데가 있고요. 안 돼. 우리는 500개부터는 돼야지만 우리가 박스를 만들어줄 수 있어. 라고 하면은 우리가 제품은 300개를 가지고 오는데 박스는 500개를 만들잖아요. 그럼 그 200개는 공장에 그냥 보관을 해두고 그 300개 분만 개별 포장을 해서 가지고 오면 돼요. 아마 이 크기로 만들면은 단가가 한 200~300원대가 나올 거예요. 박스를 커스터마이징을 해도. 그러면은 200~300원에 100개만 보관해도 3만 원만 투자를 하면은 이제 100개는 그냥 거기에 보관을 해둘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식기류를 수입하려면 인증 같은 것도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일단은 입에 닿는 거 그런 것들은 인증이 꼭 필요해요. 식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검역 비용이라든지 뭐 최소 키로 같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 첫 브랜드로는 엄청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다른 제품들 중에는 그런 인증 없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제품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선택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걸 가지고 오고 싶어요. 근데 사실 이게 보면은 뭐 식기일 수도 있지만 그냥 오브제 같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그냥 오브제로 그냥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를 식기인데 오브제로 가져오겠다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우리가 오브제로 판매할 용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비용 없이 그냥 일반 공산품으로 갖고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제품 너무 이쁘지 않아요, 피디님? 이미 브랜딩이 돼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제품들도 이쁘게 사진 찍고 테이블에 올려놓은 사진만 찍어도 와 이거 되게 이쁘다, 되게 브랜드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런 거 사실 세트로 딱 4개만 팔아도 충분히 브랜드로 팔 수 있는 값어치가 있는 제품인 거죠. 대표님 이렇게 브랜드 또 식기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목표하시는 그런 뭐 금액이라든지 뭐 수익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세요 지금? 일단은 첫 매출 목표는 3,000이고요. 저는 2제품으로 시작을 할 거고,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제 사이트에서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29cm나 오늘의 집이나 아니면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순차적으로 입점을 하고, 오프라인 뭐 현대백화점이나 오프라인 유통샵에 이제 입점을 하면서 매출을 이제 1억까지 늘리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금액이 실제로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왜냐면 브랜드는 이렇게 상위 노출을 해서 막 이렇게 쌓고 올라가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 번에 매출을 낼 수 있는 그 마케팅 방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라서 사실 가능한 겁니다. 대표님 약간 자신감이 있으시네요. 굉장히 있죠. 왜냐면 제가 다 해봤고 이게 얼마나 틈새인지 알고 얼마나 사람들이 이거를 할 줄 모르는지 알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지금 브랜드를 3개를 동시에 시작한다고 해도 다 동일하게 매출을 낼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매출 1억 난다고 하면은 대표님 순수익이 아까 말씀했던 뭐 한 30-40%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보수적으로 30-40%를 잡았고 50%까지도 가능합니다. 광고비랑 물류비, 원가 싹 다 빼고. 사실 제가 아는 대표님 한 분이 가방 브랜드를 하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옆에서 싹 다 그 방법을 알려드리고 시작을 하셨는데요. 시작하자마자 첫 달에 바로 2,000 그리고 다음 달에 3,000을 찍었는데 여기서의 관건은 3,000 매출이 났을 때 순익률이 60%였어요. 광고비랑 원가 물류 싹 다 빼고. 그래서 이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도 똑같이 공식으로 대입을 해서 똑같이 매출을 낼 수가 있는 거구나. 근데 만약에 네이버 쿠팡처럼 이렇게 조금씩 올려가는 그런 방식이었으면은 이렇게 바로 시작하자마자 빠른 매출을 못 냈을 거예요. 네,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물건 너무 싸게 사가지고 폭리를 취한 게 아니냐. 근데 여러분 보면은 명품도 되게 논란이 많잖아요. 막 사실 에르메스백 몇백만 원, 몇천만 원에 팔리는데 이게 사실 원가율을 사람들이 모를까요? 이거 몇십만 원에 만들겠지? 몇만 원에 만들겠지? 이거 웬만한 소비자들은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브랜드의 감성, 그 브랜드가 보여주는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 그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충분히 마진율이 뭐 몇천 프로, 몇백 프로가 나는 걸 알면서도 소비자들은 구매를 한다는 거죠. 소비자들이 모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왜 브랜드는 비싸게 팔 수밖에 없느냐. 브랜드는 일반적으로 자사몰 아니면 카카오톡 선물하기, 오늘의 집 같은 버티컬 플랫폼에서 판매를 하는데요. 이 버티컬 플랫폼의 기본 수수료가 30에서 40%입니다. 광고비는 또 별도예요. 물론 뭐 20%대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 같은 경우는 일반 입점이 불가능하거든요. 거의 벤더사를 끼고 입점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38%에서 40%를 가져가요. 그러면 우리가 마진율 40%짜리 제품을 가지고 오면 원가율이 60%잖아요. 그럼 거기서 버티컬에서 수수료를 40%를 가지고 가면 남는 게 없는 거죠. 남는 게 진짜 거의 없긴 하겠네요. 그래서 애초에 브랜드로 팔기 위해서는 원가율이 나오지 않으면 이런 수수료를 버틸 수가 없고 자사몰로 데려오기 위한 어떤 광고비나 마케팅비를 사용을 해도 그만큼 마진폭이 남아야 되기 때문에 원가를 확보하지 않으면 절대 브랜드로 팔 수가 없습니다. 좀 뭐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도자기 공예 체험인데 1인 79위안에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제품도 파는데 여기 도자기 공방 같은 것도 운영을 하시나 봐요. 보통 이렇게 종류가 많고 디자인이 많은 제품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이런 오프라인 샵이 있다. 그러면 웬만하면 큰 공장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왔다고 해서 그냥 가게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엄청 팁입니다. 我问一下
我们要定做这种产品. 이거에다가 도안을 없애고 제 로고만 넣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몇백 개도 가능하다. 근데 문제는 제가 넣으려고 하는 로고의 방식이 안에를 조금 파내야 돼요. 그 안에를 파야 되면은 금형을 다시 짜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1000개부터 시작인 거죠. 금형을 다시 짜줘도 1000개면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네요. 그렇죠. 보통 한국에서 제작할 경우에는 금형비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금형비를 안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와, 근데 대박인 거. 이게 그 오늘의 집에 이렇게 비슷한 디자인이 팔거든요. 네. 근데 이게 거의 금액대가 3만 원 후반 정도 돼요. 근데 지금 이거 10위안이에요.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한국에서 제가 분명히 2만 원 후반, 3만 원대, 4만 원대로 봤는데 지금 중국에서 하나에 10위안에 팔고 있고 심지어 이거는 도매가도 아니에요. 저거 피파 호이 단자 또샤 7.5위안이 돼요. 1,500원? 그러니까 이래서 진짜 중국의 제품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만약에 한국에서 만든다면 제가 생각하는데 기본 한 5, 6천 원 정도는 나올 거예요.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금형비도 발생을 하니까. 我们这个本来有10个颜色， 그러니까 이 색깔도 그 색깔 나름인데 만약에 공장에서 이미 갖고 있는 색깔이라고 하면은 또 비용이 많이 안 드는데 만약에 진짜 특수한 컬러를 원한다, 얘네가 없는 컬러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걔네가 또 가지고 와서 그 색깔을 혼합해서 만들고 그런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최소 주문 수량이 500개 이상으로 올라가고 만약에 이미 가지고 있는 색상으로 만든다고 하면은 300개도 가능. 그리고 영문만 변경하는 거는 200개도 가능. 이게 되게 디테일하게 나눠져 있어요. 이게 디테일하게 어떤 걸 바꾸냐에 따라서 최소 주문 수량이 줄어들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고.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거 해보고 싶어 하시는 원희로드 시청자분들한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커머스를 이제 5년이 다 돼가는데 네이버도 하고 쿠팡도 하고 쿠팡 위너도 해보고 그로스도 해보고 사입도 해보고 밀타 판매도 해보고 구매 대행도 해보고 진짜 다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 돌아온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너무 오랫동안 돌아서 브랜드를 하게 된 거에 대한 그 지난 시간에 대한 좀 아쉬움과 후회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진심으로 만약에 이커머스를 하신다면 돌아가지 마시고 그냥 브랜드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브랜드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브랜드가 이렇게 쉽게 하는 거구나 라는 인사이트를 저한테 좀 얻어가셔서 충분히 어렵지 않게 높은 순익률로 판매를 할 수 있다, 이런 형태도 있다라는 거를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촬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